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2025년도 넘버스 새해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넘버즈 270호인데요. 오늘 270호는 한국 사회의 갈등이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 언론 지상을 보면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그런 어떤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앞에를 가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과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각각 지지 집회가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 사회의 갈등이 최고조에 지금 달해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버즈 270호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한국사의 갈등은 저희가 넘버즈 135호에서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135호 거를 한번 좀 참조를 하시고 이번 270호를 같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실 걸로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사의 갈등이 어느 정도로 좀 심할까요?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리서치하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하고 같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 전반적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에 대해서 2023년도 기준이긴 합니다만 90%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심각하다는 것이 90%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것이 95%, 99%, 100%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모든 사회에서 갈등이 없는 상태가 최상의 상태인가? 사회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는 갈등은 나쁜 것이고 그래서 갈등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만 갈등을 비정상적이고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반면에 다른 관점은 어떤 사회든 그 사회는 다양한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고 그 사람들끼리 이익이나 자기의 가치관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일어난다. 그것이 갈등이다. 그러므로 갈등은 사회의 상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가고 줄여나가느냐, 그리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에 또 어떻게 대처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 관리인데 갈등 관리가 잘 된 사회가 좋은 사회, 성숙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한국 사회의 갈등을 2013년도부터 추적 조사한 것에 따르면 갈등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90%를 넘는 수준에서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은 갈등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갈등은 단지 갈등의 수준이 높다는 것 외에 갈등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서 갈등 수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가장 높은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프랑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빈부격차도 심하고 인종 갈등도 다인종 국가라서 인종 갈등도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갈등 요소가 중첩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갈등이 높다는 건 이해될 수 있지만 한국은 다민족 국가는 아니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다민족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이 2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갈등이 굉장히 위험 수준에 가 있다는 걸 바로 이야기해 준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에 대해서 71%가 동의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에 대해서 67%가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됐을 때 그 갈등을 순조롭게 그리고 어떤 과정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갈등이 나타났을 때 그 갈등이 폭력으로 바뀐다든지 그 갈등이 내전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국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어떤 갈등들이 총을 들고 혹은 칼을 들고 결투했는데 이제 그런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간에 공론의 장에서 서로의 대화와 토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논쟁을 하자, 싸움을 하자. 그렇지만 그 과정은 평화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된다든지 혹은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등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 즉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갈등 수준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내전 수준에 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그러면 어떤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의 갈등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지역 갈등, 동서 갈등, 영호남 갈등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호남 갈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갈등은 정치 이념적 갈등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둘러싼 갈등도 정치적인 이념적 갈등입니다. 그걸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단별 갈등 정도를 보면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0%였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가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부유층과 서민층의 갈등이다 하는 응답률이 49%였습니다. 이렇게 70%, 64%를 이룬 것은 결국 정치적 갈등, 이념적 갈등, 정치 이념 갈등인데 이런 정치 이념 갈등이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적 갈등을 뛰어넘고 있는 수준에 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을 특징 지어주고 있는 그런 갈등 양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유사한 거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살펴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 이념적 갈등이 중심이 된 갈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제적 양극화, 빈부격차다 응답한 비율이 41%인데 정치적 불안,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40% 거의 같은 겁니다. 즉 경제적인 원인과 정치적 원인을 양대 원인의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 갈등 속에는 이런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때그때의 국면에 따라서 어떤 요인이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문제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 그때는 경제적인 갈등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런 정치적 갈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남북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되면 이념적 갈등들이 크게 불거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런 정치적인 원인들이 돌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고 그런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현재 특징 지어주고 있고 규정 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동질의식을 느끼거나 같은 가치,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깨졌다, 공동체성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41%, 약간 필요하다 44%, 그래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5%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응답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현재로서는 공동체 의식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동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39%밖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36%만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만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는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 도생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비율들을 연령별로 보시면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와 30대가 40대나 50대 이상보다 훨씬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일수록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의식은 뭐냐면 앞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이 현재 갈등 요인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 젊은 세대가 점점 성장할수록 갈등이 더욱더 폭발하고 갈등이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 사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줄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대와 30대가 왜 이런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을 낮게 갖고 있는지, 공동체 의식을 낮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갈등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로 종교의 기능은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사회 속에서 종교가, 저희 교회가 갈등을 조정해주고 갈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런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이념 정치 갈등에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다 응답한 비율이 58%이고요. 연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회 갈등에 교회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데 교회가 양극단에 서로 갈라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거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면 태극기 집회 속에서 십자가를 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분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교회가 이 갈등의 한 당사자로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한국 교회가 갈등의 통합 기능을, 해소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갈등의 통합이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로 지금 개입되고 있다고 한다는 점은 그만큼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은 조사 결과를 봐도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되지 않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매우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최고조에 지금 달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모든 사회 속에서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 있고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는 측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갈등의 당사자로 교회 교인들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이고 이미 그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갈등의 양 당사자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싸움을 말리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할까요? 아마도 갈등을 완화한다고 하는 점은 이런 갈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요소가 있지 않는다면 이 갈등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갈등의 어느 한 당사자로서 기능을 하는 것들 위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초월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점에서 교회의 역할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이 갈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 앞에서는 서로 간에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노력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념적으로 좌측의 이념을 가질 수도 있고 우측의 이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의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떤 이념을 초월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생명 존중의 가치, 사랑의 가치, 이런 가치들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게 만드는 노력을 할 때 다른 갈등들은 그 앞에서 해소될 수 있고 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갈등의 노력은 갈등의 당사자 중간에 서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는 초월적 가치를 제공해주고 이런 초월적 가치들이 이 사회 속에서 지배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바로 그런 노력들이 교회에 요구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70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271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